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의 11월 회의 전망 기사를 내놓으면서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폭이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였는데요. 11월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과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을 축소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으로 상승을 할 모습이네요.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또다시 기대감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는데요.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서 기분은 좋지만은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이 하루는 기대감, 또 하루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겠고요.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그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채금리 또한 4.2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증시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조금씩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29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증시가 살아나서 연말 랠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만 하네요. 루시드는 플러스 5.63%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53%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것과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 모습입니다. 최고점은 13.42불로 다시 간신히 13불대에 진입을 하였네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는요, 스탬핑 구간과 다른 구간을 연결을 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붕 공사와 함께 집안 공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주차장 모습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차량들이 가득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딜리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가득 메워져 있던 차량들이 몇몇 대 없어지면서 딜리버리 구간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다시 쌓여가고 있네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지만은 화이트 색상의 메탈 루프 차량이 생산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차량이 나오면 간단한 트랙 테스트를 통해서 마무리 체크를 하는 것과 수많은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의 바람인 이제 대량 생산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모터스 측에서 에어로 휠에 관련하여서 간략한 영상을 공개를 하였는데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하면서 최첨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효율성과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였고요.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포트 비치에 영화제가 혹시 열리고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루시드 스튜디오를 방문을 하면서 루시드의 관심을 상당히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스튜디오에 항상 이렇게 많은 인파가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는 테슬라 레비뉴가 미스가 나면서 슬라이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EV 주식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테슬라 뉴스로 인해서 루시드 그룹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루시드 주가는 연간 최저치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지만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견고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탓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루시드의 성장성을 잘 보여준다면 어느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루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롱텀으로 바라볼 때 불리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계이고요. 루시드가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일까요? 바로 성장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겠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사우디 비전 2030의 롱텀으로 경제 및 사회 계획과 일치하는 에너지 전환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부분이 1200불에 양방향 홈차징 스테이션을 판매를 실시할 것이면서 점차 이 SS와의 기술력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와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우디에서 2026년에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할 것이라고 사우디 장관이 발표를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우디 소식통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사화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및 정보기술 장관은 수요일에 2026년에 15만 대 제조 및 수출을 할 것이고 2027년까지 매년 15만 대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네요. 이전에는 사우디와 공장 체결 소식을 전해드렸었고요. 현재는 루시드 모터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의 해외 전기 자동차 공장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장관은 5월 달에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베어스 워크샵처럼 볼 수는 없겠지만 무더운 날씨를 감안을 한다면 현재 지방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네요. 완공 시기는 아무래도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PIF에서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도 롱텀으로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사우디 정부로부터 10년 이내에 5만 대에서 10만 대 사이의 차량을 선주문을 하였고요. 아시다시피 이 선주문권은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겠고 또한 비전 2030 플랜에서 야심찬 목표 중 하나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차량이 적어도 30%가 10년 이내에 일렉트릭 파워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과 중국이 사우디보다 더 안 좋은 건 알고 계실 것이고 애플의 나라 미국에서 중국 1위 낸드 플래시 반도체 업체인 YMTC와 반도체 체결을 하였는데요.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왜 가만히 있을까요?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 시장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 성장 기업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득이 될 것이고 세계 최고 기술이 미국 내 기술인데 사우디와 관계가 조금 안 좋다고 과연 내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논리로 따져볼 때 절대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우디 공장 완공까지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